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전국 HOSI 호시 전망치가 68.1 대규모 입주 물량. 자, 집중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대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의 그 유튜브 헤드라인도 자, 입주 물량 집중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해서 헤드라인으로 올렸고요. 1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5만 가구가 넘어가요. 5만 가구. 그래서 전월 대비 12,456세대가 증가를 했고, 자, 대부분의 입주 물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자, 수도권의 50%, 그 다음에 영남권의 33% 해서 대략적으로 85%가 경상남북도 영남권과 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안성, 화성, 시흥, 광명이, 경남에서는 창원, 자, 김해가 입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 되는 지역, 정말 요주의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서울 경기권에서는 아무래도 자, 화성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안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요즘에 또 다른 그 뭐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그 우리 마산이라든가 거제, 창원 쪽에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임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를 보자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입주 리스크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다 라는 점, 이 점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입주 물량의 증가와 자, 정책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3개월째 60선이에요. 60선. 자, 60선이면 굉장히 지금 낮은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100을 놓고 봤을 때, 자, 100 이하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자, 60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에도 입주 물량 증가하고요. 금융 규제가 강화될 거고, 또 금리 상승도 되고 있잖아요. 요번에 금리 상승이 됐는데, 내년에도 금리 상승이 제 예상이지만 두 차례에서 한 세 차례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중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계의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가 불어나잖아요. 그만큼 자, 내 지갑에서 은행으로 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자, 수요 억제책 등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2월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경기가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적인 입주 여건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악화될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이제 미입주 문제가 터질 거고, 자, 미분양 문제도 터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인 분양, 자, 할인 분양도 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미분양도 되고 막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주택 싸게 줄게. 어떤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분양 물량 늘어나게 되면 할인 분양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5만 세대고요. 자, 이중 수도권 전체 물량의 52%, 영남권.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영남권에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지역으로는 뭐 안성, 화성, 시흥, 광명, 창원, 김해, 포항 등의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 자, 이 예비 입주자들을 위한 입주 지원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만 13,000세대가 넘는 자, 그 세대가 입주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입주를 앞둔 주택 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한. 자, 웬만해선 서울이잖아요. 서울. 그리고 부동산 시장 뜨거웠잖아요. 그렇게 뜨겁다고 예쳤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간과. 그랬을 때 웬만해선 이런 시그널들 잘 안 주는데, 자, 서울인데도 자, 주택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자, 앞으로 이제 분양 시즌이 되고 입주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각종 뉴스, 언론, 포털에서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거나 호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걸릴 줄 아는 길을 갖고 계세요.
팔랑귀가 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내가 내공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셔야 돼. 왜?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어느 지역?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서울. 예, 서울 지역도 주의를 요한다. 예. 그리고 지금 경남과 경기도, 경북, 예, 그러니까 영남권과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이 굉장히 예,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자, 세입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들어갈 사람도 없고요. 분위기 심리 자체가 조금 천하에 꺾였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매수세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리 상승 또는 가장 강력했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 입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주 물량, 이런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주택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뭐 주택을 통해서 노후 있죠? 예,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주택으로 인해서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택 투자를 통해서 예, 뭔가 시세 차익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자, 이런 방송 보시고요. 좀 뭔가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단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물건을 100%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물건은 좀 정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료들 보여드리는 거고, 자, 소폭 상승했으나 3개월째 60선에 지금 그 입주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92.1, 자, 90선 유지하고 있고, 서울은 80%, 광주 80%대, 경기 80%대, 세종도 80%대, 자, 대전, 대구는 70%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대전, 대구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그 분양 때문에 그래요. 그쪽 지역이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화제가 됐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개발 계획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죠? 그럼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예, 시간차가 좀 있는 그런 개발 계획 내용들을 지금 다 끌어다가 뭔가 분양할 때 그 지역 자체를 많이 띄웠다라는 거. 예, 그 사이에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몇 번이나 예, 반복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랬을 때 너무 그러니까 앞당겨서 너무 미래를 너무 긍정적으로 예, 끌어다가 지금 주택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그 분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 입주 경기 실사 지수는 굉장히 그와 반대로 안 좋다. 대전, 대구도.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 이제 우리 수도권, 영남권 이쪽 지역에 조금 투자를 하시거나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주택을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치가 강원도 제일 낮아요. 지금 40선. 예,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예, 굉장히 썰렁해졌죠.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강원도 가보세요. 예전에 한 1년 전과 정말 틀려요. 1년 전에는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예, 굉장히 띄우고 정말 주택들도 많이 매입하셨는데 강원권에. 그렇지만 지금은 얘기도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강원도 자 40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말 입주 리스크 정말 크게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디 좋아요? 그거를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아, 지금 뭔가가 이 지역 일대에 자, 분양 시즌이 왔구나, 또는 이쪽 지역에 1년 뒤에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지금은 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자, 분위기에 의해서 자, 지역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도 향후에 1년 또는 한 달, 뭐 6개월 뒤에는 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예, 안 좋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체감 경기 갭이에요. 그랬을 때 인천, 광주, 경기는 그나마 자, 우리 입주 자, 실사지수 있죠? 그게 마이너스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 광주, 경기는 그나마 조금 11월에 비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 충북, 강원도는 자,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자, 플러스 갭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서. 그래서 이제 당초 주택사업자들이 예상 실적보다 좋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제주, 충북, 강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꼭 예, 꾸준히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자,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공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자, 금융규제 강화, 수요 억제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12월 입주 경기 역시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입주 물량이 부재했던 세종, 세종은 12월 1개 단지 362세대가 입주 예정인 가운데 자, 전월 대비 좀 떨어지고 있대요. 70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종도 지금 입주 시즌인데 굉장히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 치르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대출받기 쉬운가요? 대출받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현실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부딪힌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입주 경기 침체 속에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지금 공급 물량, 입주 물량 계속 연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서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을 보면 항상 전망보다 진짜 실제 우리 저기 보면 전망이 좀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전망이 좀 높게 나와요. 실제로는 그 전망 밑에서 자 입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역시 또는 서울 지역 역시 자 전망하는 게 굉장히 우세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파트 공급을 할 때에도 자, 우리 브랜드 아파트 1군 아파트 대형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견 업체 2군 아파트가 있을 텐데 지금 1군 대형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아무래도 중견 기업에 비해서는 브랜드 값을 하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중견 업체가 대형 업체보다는 자, 입주장에선 좀 더 잘 되고 있더라. 그랬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대형 업체 83, 그 다음에 강원도는 20, 그 다음에 광주 전라권에서는 자, 25, 철저한 입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광주, 강원, 제주. 자, 그렇지만 이제 중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째 그래도 70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중견업체도요, 아파트 괜찮게 잘 짓고 있습니다. 너무 브랜드 아파트만 선호하시다 보면은 자, 이렇게 또 이제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미입주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세입자 미확보 제일 크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세입자 구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그쵸?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요, 평택이라든가 동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 전세가율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지금. 자,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인해서 자, 주택이 없어요. 지금 왜? 지금 예전 것처럼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전처럼 막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막 굉장히 붙어가지고 매매가 잘 되는 지금 시기는 좀 지났다. 그랬을 때 지금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심리 자체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 자체가. 내일 그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올 텐데 내일 한번 살펴볼게요. 다 꺾여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했죠. 다달이 갈수록 좀 꺾일 거라고. 기존 주택 매각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심리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 미확보 지금 대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최근 입주 경기 그러니까 입주 실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잔금을 납부 유예하는 프로모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갈까요? 할인 분양까지도 갈 수 있겠죠. 지금 상황들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잔금 납부 유예 프로모션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자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니까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5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민간에서 4만 세대가 넘고 공공은 8,800세대가 넘어가서 이제 5만 세대가 넘게 12월에 자 입주 예정 물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서울에 13,000가구, 경기에 10,000가구, 경남에 6,000가구, 경북에 3,000가구, 충북에 2,000가구, 강원도에 이제 2,000가구가 있는데 수도권, 영남권에 몰려 있다. 85%가. 그래서 상당히 수도권, 영남권 걱정됩니다.
자,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자, 안성, 화성, 시흥, 광명인데 광명은 그 KTX역 있잖아요. 파크자이 2차가 예, 입주를 시작하게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좀 솔직히 광명 걱정 그렇게는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좀 주택을 많이 지은 이제 시흥이라든가 화성, 안성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이 지역 외에도요, 다음 달, 다다음 달 걱정이 또는 우려가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나왔죠? 송파, 은평과 자, 이 지역도 굉장히 입주 물량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건데 이쪽 지역도 한번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예, 좀 관망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가 또 이제 경북 포항에서 이제 그 1개 단지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자 입주 시즌인데 입주 관리 리스크가 필요한 지역들이 점점 이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예, 지역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 같은 걸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이런 지도 내용 같은 것들, 자,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중견업체하고 대형업체, 그러니까 1군, 2군으로 보세요, 건설사. 그랬을 때, 자, 전국적으로 1군 건설사가 지금 입주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견업체들 있죠, 2군 건설사들. 예, 2군 건설사들이 오히려 좀 더, 자, 실적이 괜찮더라. 입주 실적은 아파트 1군이냐 2군이냐 놓고 봤을 때요. 예, 79.4. 예, 그 다음에 대형업체는 3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자료, 빅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11월 자 수분양자 미입주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예, 세입자 미확보가 35.4%.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가 기존 매각 그 주택이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자 그 수분양자가 잔금을 못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금 대출 미확보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또는 원하는 자금만큼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금융 예,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걱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손에 돈을 갖고 계신다면 뭔가 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자 관찰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예, 돈 있으신 분들 뭘 사려고 하세요, 자꾸. 예? 근데 정말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 앞으로의 그 좋아지는 입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지 못한다면 좀 더 지켜보세요. 예? 좀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주택을 또는 물건을 100%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 전략적인 예,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고려하셔야 될 시점이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이제 버스는 떠날 거고요. 그러면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뉴스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울 집값 오른 곳 0곳. 자 급등했던 강남 4구, 용산, 낙포커. 그래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자 주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좋아. 예?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지역 국지적으로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 좋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믿고서 투자하셨다가 또 말 듣고서 내가 주택을 매입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 후회하고 지금 속쓰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것들도 예,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이라든가 동작구라든가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예, 그리고 거래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이, 그러니까 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 간 힘겨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 자 호가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호가라는 거는요, 주택 아파트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어느 순간에 패닉 현상이 오면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부동산 상황이 상승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승 기조보다는 예, 하락 기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좀 침체되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뉴스들 지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통 뉴스라든가 이런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이 포털 뉴스들,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사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요, 바로 링크 걷어 드릴 테니 오늘 밤에 그냥 가볍게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공감대가 폭넓게 퍼지면서 관망세가 두터워지고 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매번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은요, 뭐 주택 가격에 대한 또 부분들, 또 이제 하락, 강남발 하락세, 수도권으로 번져, 용산, 강남 사고 낙폭 더 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서울 수도권도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도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내일도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